더욱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얘기까지 듣고 나니. 이번 사건 일어나면서 사실 10대 범죄 문제 그동안 한두 건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또다시 이 소년법 개정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영찬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번 가해 학생들이 모두 소년법 대상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친구는 조금 넘었고 지금 대상이 되는 친구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소년법 개정 문제는 또 이번 건을 계기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좀 어떤 의견들이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좀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네. 예전부터 꾸준히 제가 주장해 왔던 건데 우리 그 소년법 같은 경우에는 소년법 59조에 범죄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이 소년에 대해서는 뭐 사형이나 무기형이 될 경우는 15년 또 하기는 그거 말고 특수한 그런 그 특정 범죄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뭐 20년까지 할 수 있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기 몇 년, 장기 몇 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장기형을 살고 나면 또 석방도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생각보다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형이 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이런 애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일을 뭐 그런 것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김남국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제가 소년보호위원을 한 4년 정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소년 범죄 사건을 다루는데 계속해서 제가 4년 동안 드는 생각은 회의감이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을 해가지고 다시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범죄를 저질렀던 애들이 그 해년도에 또 보고 몇 달 뒤에 또 보고 또 다음 번에는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르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 과연 이 아이들에게 보호 처분이 효과가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우리 사회에 최근에 이런 10대들의 집단 폭행 사건이나 살인 사건이 보도가 되면서 요즘에 이게 심해진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 하실지 모르는데요. 과거부터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보도가 좀 많이 될 뿐이지 과거부터 심각했는데 이것을 우리 사회 문제로 좀 인식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에 대해서 저도 충분한 사랑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과연 반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양심이 있는지 의문인 이런 친구들 중대한 어떤 범죄, 흉악한 범죄까지 용서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이런 의문도 듭니다. 이 10대 범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과연 능사일까? 처벌만이 답일까? 이런 좀 의문도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방향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려운 아이들에게 그런 이런 범죄를 저질렀던 친구들에게 교화를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친구는 교육에 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분명하게 우리가 응보적인 어떤 관점에서 형사처벌을 해야 될 뭐 살인이라든가 성폭력 범죄라든가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적어도 어른과 동등한 처벌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저도 같은 의견이긴 네. 하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사회적 인식을 먼저 좀 생각할 필요가 아까 김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덧붙이자면 사회적 인식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해자에 대한 교화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동시에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 직업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직업학교라든지 아니면 지금 소외된 친구들, 저도 이제 가출 청소년들을 많이 돌보다 보니까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친구들의 이렇게 악순환, 이렇게 악하게 진화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프로파일링을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우리가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응보적 차원에서 이렇게 법적 개정을 먼저 얘기하는 게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지금 소년법이 너무 미비한 측면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만 14세를 형사 책임 능력자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소년 10대 범죄, 그러니까 거의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들이 벌이는 그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처벌조차 못하고 있고 또 12세 미만이 저지르는 범죄도 있는데 그 12세 미만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 가정법원에서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처분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형사 책임 능력에 대한 적절한 어떤 처분과 교육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런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어떤 절도라든가 단순 폭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저도 목사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살인과 거의 이거 뭐 상해치사라고는 나와 있지만 사실은 뭐 살인의 고의만 없었을 뿐이지 미필적으로 거의 살인까지 갔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살인과 다를 바 없는 범죄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정확하게 묻고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오히려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더불어서 이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좀 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에 대한 지원 문제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피해자 지원 같은 경우는 원래 범죄 피해자 구호 제도라고 해서 사실 경찰서나 뭐 검찰이나 법원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들에게 지원되는 금액 자체가 사실은 크지가 않고요.
그들에게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뭐 치료비 얼마 정도 더 지원해주는 이걸로 사실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엄청나게 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특히 청소년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피해를 보게 되면은 그 타임에 할 수 있는 성장 과정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에 그 사람 미래까지 완전히 망쳐질 수 있다는 게 이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는 사실 아직까지는 없는 셈이죠.